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원 화성에 와 있는데요. 자, 수원에서 제공하는 그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경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죠. 자,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 때 산 대표적인 성인 수원 화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영조와 정조 때는 일명 탕평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어떠한 업적들을 쌓아 나갔는지를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는 203하고 205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생님 학습자와 같이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자, 영종조의 탕평정치인데요. 자, 영조의 탕평정치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붕당 정치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붕당 정치는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들끼리의 나름의 색채 혹은 가치관을 갖고 뭉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의 정당 세력과 유사하다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끼리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그 대외 관계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정파들 사이에서 갈등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송이나 환국의 내용을 통해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론, 소론, 사실 서인이었죠. 서인이 찢어진 거죠. 자, 이 또한 같은 정파인데 또 정파 내에서 찢어진 거기 때문에 완전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남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파 세력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습처럼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그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영조의 탕평 정치가 등장하게 된 건데, 일명 탕평 정치란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견제와 균형을 갖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원래 조선 초의 견제와 균형의 그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붕당 정치라고 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것이 분열되거나 사약을 매기면서 서로 다른 정파를 죽이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왕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조는 일반적으로 탕평파를 육성합니다. 어느 정파 세력에 편중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쇼맨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선생님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탕평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 여러분이 이미 학습지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치를 위해서 균등하게 견제와 균형을 잘 해라 라고 하는 왕의 입장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자, 또한 기존의 이제 붕당이랄까요, 그 사림들 내부의 권력 다툼의 배경이 되었던 이조 전랑, 그렇죠, 여러분 잘 이야기했는데, 이조 전랑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조 전랑은 원래 그 관직을 임명하는 자리였죠. 특히 삼사라고 해서 사안보, 홍문군, 홍문관, 사관, 이 세 가지 자리를 임명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삼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주요 관직으로 진출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3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조 전랑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 전랑을 두고 붕당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니까 이것의 힘을 줄여버리면서 너희들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봤겠네요.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기존의 서원이라고 하면 훈과 사림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도 사림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교육기관이자 제사기관이었던 서원들의 개수를 줄이면서 붕당, 나아가 전반적으로 더 봤을 때 사림의 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자, 또한 경제적으로 균형법을 실시하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원래 1년에 2필에 해당되는 그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는 노동력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1필로 감면해 주었죠. 자, 사회적으로는 신문고를 부활시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신문고도 이전 정부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왕에게, 중앙정부에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이 여론을 수렴하겠다.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래 사진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204쪽에 가장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자, 과거의 서울시장도 청계천을 이제 복원 사업을 해서 현재 관광지처럼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볼 때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영조 때 청계천을 다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강폭을 이제 소를 이용해서 넓히고 물이 흐르게 해서 뭐 농업 용수나 여러 기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꾼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또한 서얼을 등용합니다. 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길동으로 양반의 아들이죠. 아빠가 양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노비나 첩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가 서얼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능력이 뛰어날수록 똑똑함이 전제되면 국가에 등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노비 제도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는 제도가 좀 애매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되나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야 되나 혼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비, 그러니까 첩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해서 신분제의 혼란함을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하고요. 또 사형수에 대해서 기존에 쉽게 죽이는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왜 신급제도라고 해서 자기가 억울한 그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위 상위 기관의 재판에 다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사형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3번의 기회를 주겠다. 3번의 재판을 겪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문화적으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정조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자, 바로 속대전입니다. 속대전.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했구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이걸 또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종 때 경국대전의 연장선에서 법전 편찬의 흐름이 또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동국, 문헌, 비고도 알아두십시오. 자, 아래 서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우리 정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정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영조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손자입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도세자로서 뒤주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뭐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다 이야기는 하긴 어렵겠는데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파 갈등과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또 인간적인 갈등 또 사도세자의 뭔가 기이한 행적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영조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뭐 잃게 되었다 혹은 아들을 포기하게 된 거고 그의 손자 세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산 정조를 이제 왕위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고 흔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 또 나이 때문에 또 정조가 또 왕위에 오르는데 여러 가지 기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영조가 또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손자에 대한 교육에 많이 초점을 두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 또 정조도 현명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했지만 또 현명하게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갔던 그런 군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요. 자, 소론과 남인을 등용합니다. 뭐 이것도 또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 견제 세력으로서 다른 정파 세력들을 더 등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론의 힘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왕권이 또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견제 균형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미 빈칸에서 봤을 텐데 규장각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뭐 도서관 혹은 독서실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왕실 도서관이고요. 자, 영조에 이어서 정조도 서얼들을 많이 이제 등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규장각과 관련해서는 규장각, 검서관의 서얼들을 등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또 공부를 하거나 또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학자들
혹은 왕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국가를 다스려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종이 쳤네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초계문신지. 자, 약 젊은 학자들을 이제 정주가 등용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 공민왕 때의 그 뭔가 새로운 학자들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왕이 직접 시험을 주관하고 그 주관 과정에 관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그 똑똑한 학자들, 관리들을 선발하게 되고 이 관리들은 왕에게 충성을 하게 되면서 왕의 기반 혹은 왕의 개혁, 방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세력들을 마련해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도 보면요. 자유로운 상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미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가 너무 발달해서 조선 전기하고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인지한 정조는 상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사실 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후금이 아닌 청나라가 상업 행위를 크게 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본받으려고 하는 조선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금난 정권을 일명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상업 행위를 더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난전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막 혼잡하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상행위로서 인정을 하면서 허락을 해주고 사회 변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규장과 검서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이어서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문화적으로는 대전 통편을 만듭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것이 왜 알아두면 좋느냐? 아까 봤던 법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체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봤을 때 법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는 아까 속대전 이야기했었고 정조 때는 대전 통편 기억해 두시고 참고적으로 동문 희고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빈칸에 바로 장용영이 들어갑니다. 장용영은 정조가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왕실 호위 부대입니다. 자, 노론들이 사병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왕을 위협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왕 스스로 힘이 강해져야겠죠. 그래서 왕실 호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용영이었고요. 자, 그 아래 내려가 볼까요? 자,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네, 수원 화성입니다. 자, 수원 화성은 일반적으로 정약 용이 거중기를 통해서 만든 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정조가 뭐 암살당했니, 뭐 어떻게 죽었니 말이 많은데 정조가 오래 살았다면 정말 화성이 새로운 수도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정조가 급설을 하게 되면서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성으로 멈추게 된 거죠. 사실 또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들렀던 도시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굉장히 현재 그 성의 모습이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보았던 영조와 정조의 이러한 탕평 정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금 그렇지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왕의 힘이 강해서 이 붕당 정치의 혼란을 일시적으로 억제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이 시기에 이렇게 현명하거나 강력한 왕권을 갖지 않았다면 이미 붕당 정치는 더 썩을 대로 썩어서 조선 거의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조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거나 개인적인 또 어려움, 또 견제 균형, 노론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위해서 외척 세력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외척 세력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풍양 조씨나 그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권력 가문이 되면서
이 세도 정치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이미 왕권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왕이 제대로 국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강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소리도 다 들릴 겁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출현하면서 전국이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있다. 정주가 외척에게 의지를 했는데 이것이 또 조선 후기의 혼란을 새롭게 양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시간 지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풀어봤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규장각을 설치했대요. 힌트가 보이는 것 같죠? 홍제전서 이런 거 몰라도 좋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도세자래요. 큰 힌트 같네요. 탕평책을 실시도 하였대요. 자, 이 왕 누굴까요? 바로 정조입니다. 그럼 정조하면 우리가 위에서 대표적으로 보았던 수원 화성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1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또 수능이네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왕의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국왕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두루 친하게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힌트 하나 더 있네요. 속대전을 편찬했대요.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영조라고 하는 왕이 되겠고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탕평비 여기 있죠? 자, 속대전 여기 내용도 있고요. 자, 문제 보기에서 봤던 균역법의 내용도 잘 보이고 있네요. 자, 마지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점짜리네요. 어렵지 않나 봐요. 그쵸? 자, 말 그대로 국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어보았나요? 자, 힌트들이 보입니다. 규장각, 신화통공, 소개문신제, 20대 국왕. 자, 바로 정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왼쪽에서 보았던 수원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영주와 정주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보고 있죠? 자, 영주하고 정주의 탕평 정치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그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다 적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정조라고 적어보고요. 어느 쪽에서 정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영조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해볼 수 있냐면 분당의 그 근원지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조 전랑직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축소한다. 왜? 이조 전랑 때문에 붕당 갈등이 발생한 것 같기 때문에 이 권한을 약화시키면 붕당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한 붕당 혹은 사림들의 권력의 근원지였던 서원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흥선대원군 때도 서원 정리하는 모습들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청계천, 준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법전도 있죠. 속대전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법전 나름의 또 유교 체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정조 때 볼까요? 정조 때? 정조 때는 우리가 왕실 도서관에 해당되는 규장각 설치 한번 볼 수 있고요. 규장각에 서울 검서관들 등용을 했었었죠. 또한 왕실의 인재들 등용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 시행해서 왕권을 기반할 수 있는 세력들 양성해 나갑니다. 또한 왕이 힘이 강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대를 장악해야 됩니다. 장용령을 만들어서 노론 세력들 견제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던 수원 화성 건립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상입니다.